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여러분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 다들 아시죠? 겸손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있고 묵직하게 다가오는 법인데요. 그런데 세상엔 그 반대인 사람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세우던 그 사람. 결국은 그 꼿꼿한 허리 때문에 아주 작은 바람에도 확 꺾여버리고 말았죠. 자신이 좀 가진 게 있다고 모든 걸 함부로 평가하고 휘두르려고 했던 그 사람은 바로 제 시누이랍니다. 이젠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게 된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제 친정은 부모님과 저,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다섯 식구입니다. 어릴 적부터 사업을 하셨던 아빠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자랐어요. 엄만 가정주부로 저희를 살뜰히 챙겨주셨고 아빠는 그런 엄마에게 항상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특히나 아빠는 저희가 상을 받아오거나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거나 1등을 하면 모든 공을 엄마에게 돌리셨어요. 아빠, 나 1학기 성적 나왔어. 나 이번에 우리 반에서 2등 했다? 잘했지? 오, 우리 민이 그동안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네. 잘했다, 잘했어. 그거 다 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아침마다 밥 챙겨주고 네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엄마가 잘 챙겨줘서 그런 거야. 항상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런 아빠의 말을 늘 들으며 자라서 그런지 저와 저희 동생들은 다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으로 클 수 있었답니다. 전 대학을 나와 졸업 후 바로 직장에 취직을 했고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와 27살이라는 나이에 좀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는 결혼이라 주변에서도 다들 만류했지만 전 남편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고 다정다감했거든요. 이 사람과는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시누이 남편 이렇게 네 식구였는데 시부모님도 절 얼마나 예뻐하고 아껴주셨는지 모릅니다. 늘 제가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고생한다며 얼마나 절 챙겨주셨는지 몰라요. 전 결혼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출산하고 일을 하는 며느리가 너무 안쓰럽다며 남편보다 절 더 많이 챙겨주셨죠. 며느라, 회사 다니느라 힘들지 않니? 아휴, 우리가 좀 여유 있었으면 네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좀 쉬었을 텐데 보탬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아이들도 돌보느라 네가 얼마나 고생이냐 그래.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편한데요. 남편 좋아하는 반찬 어머님이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애들도 봐주시잖아요. 그 덕에 제가 마음 편히 회사 다녀요. 내가 해줄 거라곤 애들 봐주는 거밖에 없지 뭐. 손주들이야 내 언제든지 봐줄 수 있다. 네가 고생이지. 그런 김에 주말에 애들은 우리 집에 맡겨놓고 좀 쉬거라. 출근하랴 애들 데리고 가서 또 챙기랴 얼마나 힘들어. 이번 주말은 나랑 네 시애비가 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맡기고 좀 쉬어. 오랜만에 남편이랑 데이트도 좀 하고 말이야. 이런 시부모님의 배려 덕분에 전 편안하게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 중에 딱 저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그건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인 본인보다 저희가 먼저 결혼을 한다는 것부터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이래도 순서가 있다며 순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인정 못한다는 말을 많이 했었죠. 특히나 시누인 직업이 의사였고 이렇게 직업도 좋았고 똑똑하다 보니 정말 세상에 자기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볼 때마다 은근히 잘난 척을 하곤 했죠. 거기다 저희 애들을 볼 때면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얘들아, 니들은 네 아빠랑 엄마 말고 이 고모를 닮아야 한다. 고모를 닮아야 똑똑하고 의사 되는 거야. 알았지? 다른 사람 닮지 말고 이 고모 닮아.
그러면 그 소리를 듣던 시모는 비웃으면서 한마디를 하셨죠. 아이고, 누구 고생시키려고 널 닮으래? 얘들아, 고모 닮으면 큰일 난다. 착한 네 엄마 아빠 닮아야지. 저기 저 고모 닮으면 큰일 나는 거야. 아이, 엄마, 무슨 큰일까지 난다고. 날 닮아야 애들이 똑똑해지는 거 몰라? 하여간 엄만 괜히 그래. 왜? 옳게 들으면 서운해할까 봐 그래? 이런 건 냉정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야. 솔직히 객관적으로 본다면 신우 정도면 머리도 똑똑하고 키도 크고 늘씬하고 외모도 못나지 않은 잘난 사람이지만 인성은 정말 꽝 중에 꽝, 최악이었어요. 그나마 바빠서 자주 마주치지 않고 시댁에서도 신우만 빼면 진짜 화기애애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친정에도 정말 잘했어요. 자기가 집에서 막내라 그런지 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말했었는데 그래서 저희 여동생과 남동생한텐 진짜 친동생처럼 잘 챙겨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죽하면 동생들이 저보다 남편을 더 찾고 따를 정도였죠. 친정집에 가면 제가 갔을 땐 무심하게 보던 동생들도 남편이 같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뭐야, 언니 왔어? 웬일이야? 어? 형부 왔어요? 오늘 못 온다면서요. 아이, 난 형부 못 오는 줄 알았네. 진짜? 매영, 매영이 오늘 어떻게 같이 왔어요? 아이, 매영 오는 거 알았으면 내가 요 근처 맛집에서 얼큰한 매운탕 포장해서 올걸. 야, 니들 뭐야? 난 안 보이니? 나올 때 거하게 밥상 차려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에이, 언니는 솔직히 별로 안 반갑고 형부는 반갑지. 형부, 저 이번에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표해야 되는데 형부가 좀 봐줄 수 있어요? 아이, 누나, 나부터. 매영, 저 이번에 이직 준비하는데 어떤지 좀 봐줘요. 아이, 알았어, 알았어. 둘 다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야, 나 이거 내 동생인지 당신 동생인지 모르겠네. 어쩜 이렇게 한 배에서 나온 나보다 몇 년 안 본 당신을 더 좋아하냐? 질투난다, 질투나. 정말 그 정도로 남편은 저희 집에서 항상 예쁨을 받았답니다. 그 정도로 남편이 저희 집에도 참 잘했죠. 그러다 남편이 35살이 되었을 때 대학 선배 2명과 함께 벤처 사업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당시에 다니고 있던 회사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고 아이들도 점점 커가다 보니 좀 더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싶어 더 늦기 전에 도전을 했던 거였습니다. 워낙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들이라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십시일반 서로 돈을 모아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사실 실적이 좋진 않았습니다. 거의 아침 새벽부터 자정까지 계속 일을 하는데도 잘 풀리지 않아 남편은 정말 속상해했어요. 전 그런 남편을 위해 늘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었는데 그때마다 풀이 죽은 남편 얼굴을 볼 때면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은 어땠어? 회의는 잘 마무리됐고? 많이 피곤하지? 얼른 씻고 자. 아니면 내가 뭐 간단하게 먹을 거 해줄까? 고마워. 아, 당신 나 기다렸구나. 안 기다려도 된다니까. 미안하네. 여보, 그럼 나랑 맥주 한 캔 마실래? 그렇게 남편과 둘이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얘기를 나눌 때면 남편의 속상한 마음이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아, 진짜 애쓰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네. 나름 노력한다고 하는 건데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야. 아직 때를 못 만나서 그러겠지. 내가 보기엔 당신이랑 그 선배들이랑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요즘 다들 힘들다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래, 힘내야지. 잘 되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해야지. 근데 사실 좀 지치긴 한다.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일도 잘 안 풀리고 매출도 잘 안 나오니까 이게 잘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짠한 남편의 말을 들을 때면 전 옆에서 토닥이며 위로를 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한 번은 속상한 마음에 집에 가서 친정 아빠에게 토로한 적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평생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 남편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거라 생각했죠. 역시나 아빤 제 마음을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이서방 요즘 많이 힘들댔냐? 안 그래도 저번에 통화 한 번 했는데 영 목소리에 기운이 없더라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에이, 무슨 일은 그냥 회사가 잘 안 돼서 그렇지 뭐. 다들 요즘 기운이 없나 봐. 투자 받는 것도 어렵고 매출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아휴, 이럴 때 내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어, 아빠. 그럴 때 말이다. 그냥 옆에서 기운 내게 해줘야 되는 거야. 사실 일에 대한 얘긴 이미 회사에서 많이 했을 테니까 넌 그저 즐거운 얘기, 행복한 얘기하면서 기운을 줘야지. 이서방 너무 힘들면 언제 한번 집에 데리고 오거라. 그래도 힘들 때 뭐라도 도움될 게 있을지도 모르지 않니? 그렇게 남편과 같이 친정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남편 회사 투자가 날아가고 사업을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그만둘 건지 그 기로에 서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더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었는데 마침 친정에서 손을 내민 거였습니다. 아빠, 엄만 남편의 사업 자금을 도와주겠다며 제안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서 남편은 울먹거리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막막했어요. 그전까진 잘 될 자신이 있었는데 투자도 실패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서방, 자네 그 마음 내가 잘 이해하네. 나도 평생을 사업밥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왜 그걸 모르겠나? 사업하는 사람은 시기도 잘 따라줘야 하고 운도 따라줘야 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었다고 해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잘 풀리지 않더라고. 자네가 얼마나 열심히 사업 운영하고 노력하는지 내가 잘 아네. 내 이번에 한번 도와줄 테니 다시 한번 해보게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사업 성공해서 아버님, 어머니께 다 보답해 드릴게요. 아빤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응원을 해주셨고, 엄만 남편을 위해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그 응원에 힘입어 남편은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발로 뛰었죠.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아시고선 직접 저희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너무 고맙다며 말을 해주셨어요. 민희야, 친정에서 정태 사업을 도와줬다며? 아휴, 우리가 좀 해줘야 하는 걸 너무 감사하구나. 고맙다, 민희야. 네 덕에 우리 정태 다시 사업 시작해 볼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이 힘들면 저도 힘들고 이게 다 가정을 위해선데요, 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누구보다 성실하고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그래. 네가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정태 흔들릴 때마다 네가 잘 잡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우리 집에 이런 복덩이가 들어와 가지고선 우리가 뭐 해줄 것도 없고 늘 미안하고 감사해. 그렇게 온 가족이 남편의 사업을 응원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처음엔 그래도 잘 운영이 되면서 친정에 빌린 돈도 금방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바닥을 치는 게 현실이었죠. 또다시 위기를 겪게 되면서 이번엔 시댁에서 어떻게든 남편 사업에 도움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시모가 신우에게 남편 사업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의 반응이 정말 냉정하더라고요. 내가 왜? 아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된 건데 왜 내가 쟤를 도와줘야 되는데? 진주야, 아무리 그래도 동생이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사돈댁에서도 한 번 도움을 줬는데 우리도 나서야지. 우리가 형편이 되면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만 그래도 네가 좀 넉넉하니 도울 수 없겠어? 내가 그러니까 왜 도와주냐고. 그러게 누가 사업하라고 했어? 야, 이정태. 그러니까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둬? 직장이나 다닐 것이지 능력도 없는 게 사업한다고 설치긴. 나 절대 못 도와줘. 그런 신우의 태도에 남편도 덩달아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엄청 화를 내기도 했네요. 누나 도움 따위 필요 없으니까 그딴 말 좀 하지 마. 그리고 누난 양심이라는 게 있냐? 솔직히 누나 의대 보낸다고 엄마 아빠가 지금껏 누나 지원하느라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의사 되자마자 입 싹 닫고 엄마 아빠마저 외면해? 그런 누나 도움 나도 필요 없어. 야, 의대를 뭐 돈으로 가니? 다 내가 똑똑하니까 간 거지. 똑똑 좋아하시네. 누나 의대 꼭 가고 싶다면서 옆에 과외 붙여달라고 그렇게 졸라댄 거 모르고? 그렇게 쓴 돈만 모아도 엄마 아빠 지금보다 훨씬 더 넉넉했어. 알어? 양심도 없이. 됐으니까 도와줄 생각도 하지 마. 야, 뭐 누가 도와준대? 절대 안 도와줘.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도와줄 거니까 걱정 마. 남편과 신우는 정말 크게 다퉜습니다. 옆에서 저와 시부모님이 다 뜯어 말리는데도 누구 하나 피를 봐야 하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싸웠어요. 결국 시부 손에 신우가 나가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속상하고 한숨이 나왔는데 시모 역시 속상해하고 힘들어 하시더군요. 그 뒤로 저한테 시모가 연락이 와서 하시는 말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희야, 많이 놀랐지? 정태가 좀 누나한테 쌓인 게 많았나 봐. 걔가 원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는 애가 아닌데 미안하다. 내가 괜한 말을 꺼내가지고. 아니에요. 어머님도 답답하시니까 그러신 건데요, 뭘. 진주개는 정말 어쩜 그렇게 이기적인지 몰라. 대학 때도 그랬어.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학교 가라고 하니까 창피해서 그러면 어떻게 학교 가냐고 어떻게든 등록금 마련해 놓으라고 닥달하더니만 아이고 집이 이렇게 어려워도 뭐 하나 도와준 적도 없고 그저 지 잘난 줄만 알지. 아주 진주 개 때문에 우리도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 저런 걸 못하러 우리가 간이고 슬기고 다 내주면서 지원을 해줬는지 이게 다 우리 탓이다 우리 탓이야. 솔직히 전 신우이가 정말 얄밉기도 했습니다. 혼자서는 거의 2억짜리 차도 몰고 다니고 명품이란 명품은 다 사고 다니는데 자기 식구들한텐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야박했거든요. 거기다가 신우가 의사가 되기까지 시댁의 지원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턴 더욱 신우이가 얄미웠어요.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세상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것처럼 살았던 신우는 사실 전 평생 혼자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0살 초반이 되어서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선언을 하더라고요. 예비 신우 남편이 시댁에 인사를 온다고 하길래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신우랑 결혼을 하나 싶어 저희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딱 신우와 같이 온 예비 시 매부가 인사를 하며 고개를 든 순간 전 너무 놀라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동민이라고 합니다. 어, 어? 어? 동민 오빠? 진짜 동민 오빠 맞아? 너, 너 민이 맞지? 와, 어떻게 여기서 다 보냐? 네, 그 사람은 바로 고등학교 때까지 저희 집에서 월세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오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저희 집 바깥에서 월세 살았죠. 딱 얼굴을 보자마자 서로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서로 깜짝 놀라 아는 척을 하니 시부모님도 놀라며 물으시더라고요. 뭐야, 뭐 둘이 아는 사이였어? 아, 네. 저희 가족이 예전에 민희네 집에서 살았었거든요. 어머, 정말? 어쩜 이런 인연도 다 있어. 아, 얼른 들어와요. 들어와서 좀 자세히 얘기 좀 해봐요.
그렇게 저흰 거실에 앉아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봤더니 진짜 반갑고 신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오빤 저희 집 바깥이에서 거의 7년을 살았던 오빠였거든요. 엄마 그 집 아주머니가 무척 친해서 저희는 어릴 적부터 진짜 가족처럼 그렇게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그 오빠네가 이사를 나가게 됐고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아주머니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그 후론 연락이 갑자기 뚱 끊겼는데 거의 10년 만에 진짜 우연히 만나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동안 궁금했던 얘기를 막 꺼내게 되더라고요. 이야, 그때 그 꼬마가 이렇게 컸다고? 진짜 신기하다. 넌 어쩜 하나도 안 변했냐? 거기다가 내가 결혼할 사람 동생의 아내가 됐다니 이거 너무 신기하네. 에이, 오빠, 무슨 내가 꼬마야. 나랑 오빠랑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그나저나 왜 그동안 연락도 없었어? 엄마가 오빠랑 동이 얼마나 궁금해하는 줄 알아?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와. 그래, 그래야 되겠다. 아주머니께 내가 인사 한번 드리러 간다고 전해드려.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신우의 눈초리가 아주 매섭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을 싹 바꿔 환하게 웃으며 신우가 얘기를 하더군요. 오빠, 반가운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오늘은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온 거잖아. 회포는 나중에 풀고 오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우리 우리 얘기 좀 할까? 오, 맞다. 맞아.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난 우리 며느리랑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히려 더 마음에 들고 좋은데 뭘. 그치, 엄마? 이 사람 얼마나 사람이 성실하고 좋은지 몰라. 내가 그래서 단박에 결혼 결심했잖아. 오빠, 여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랑 아빠, 그리고 이쪽은 나한테 소중한 남동생이랑 착한 우리 올케야. 그러면서 갑자기 신우가 착한 말투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시댁 식구들 모두가 너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니 원래는 틱틱대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투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니 너무 놀랍더라고요. 처음엔 좋은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사람도 변하는 거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그게 아니더군요. 인사를 잘 끝내고 신우인 예비 시매부를 배웅해줬고 저희는 아까 신우 태도를 얘기하면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배웅을 하고서 들어온 신우가 다시 원래 말투로 저에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올케, 너 우리 오빠하고 무슨 사이였어? 뭐 둘이 사귀었어? 아니요, 사귀다뇨. 아까 말했잖아요. 저희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럼 네가 쫓아다녔지? 너 우리 오빠 좋아했지? 네? 그런 적 없어요. 하는 거 보니까 딱 그렇더만. 내가 뭐 눈치가 없는 줄 알아? 난 딱 보면 다 알아. 갑자기 저를 향해 추궁하는 신우를 보면서 너무나 황당하더라고요. 전혀 그런 감정이 없었던 말 그대로 진짜 가족처럼 친했던 오빠였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중간에서 남편이 말리지 않았다면 신우인 진짜 끝까지 절 추궁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나,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아니, 아까 못 들었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했잖아. 아니, 나 아까 그렇게 나긋나긋하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나 진짜 소름 돋아. 설마 아까 형님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야? 와, 누나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야, 넌 중간에서 끼지 말고 저리 가. 누나나 내 와이프한테 그만 좀 뭐라고 해. 다시 한 번만 또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면 누나 실체 내가 형님한테 다 까발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후로도 예비시 매부는 종종 시댁에 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때마다 신우는 어찌나 여우가 따로 없는지 전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름 돋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예비시 매부에게 진심으로 잘하는 모습이 보이니 그냥 뭐 우리한테 못하더라도 서로 잘 살면 되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비시 매부는 저희 친정집에도 인사를 왔어요. 남동생과 함께 온 예비시 매부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셨죠. 예비시 매부의 남동생은 먼저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다들 엄청 뿌듯해하고 좋아하셨죠. 벌써 우리 동이가 결혼을 했다니? 그때 그렇게 작고 어린아이였는데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니.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왜 아줌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죄송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도 너무 경황이 없고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서요. 그때 엄마 장례식장에서 뵙고 처음이죠? 진짜 죄송해요. 아니야. 우리도 우리 먹고 살기 바빴는데 뭘. 그나저나 사돈 처녀랑 결혼한다며? 축하해.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다니. 사돈 내외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몰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미니 만나고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오랜만에 봐도 한 번에 알아볼 정도로 얼굴도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다음에 또 결혼하면 다시 인사드리러 올게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만남 이후 신우와 예비 시매부는 정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황이 점점 나빠졌어요. 당시 남편의 벤처 사업이 진짜 다 망해서 빚잔치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빚도 좀 줄여보려고 집도 작은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던 날 남편은 풀이 죽은 채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눈물이 왈칵 나올 뻔했는데 꾹 참고 남편의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당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던 거잖아. 뭐 당신 혼자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들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던 건데 당신 탓 아닌 거 알지? 지금까지 당신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여보, 그래도 내가 사업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우리 애들도 당신도 이런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니야, 여보. 정말 괜찮아. 그리고 어떻게 이게 당신 탓이야. 당신도 최선을 다했어. 내가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 그리고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난 당신 믿어. 우리 이사 가서도 열심히 잘 살아보자. 그럼 언젠간 꼭 좋은 날 올 거야.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집도 많이 좁아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았지만 오히려 위기를 겪고 나니 남편과 더 애틋해지고 그러면서 부부간의 의리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옆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잘 풀어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 남편을 보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정말 남편도 이곳저곳 이력서도 넣고 일용직도 다니면서 일을 해봤지만 취업은 잘 되지 않았고 경제적인 여유는 더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신우의 결혼식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결혼을 하는데 저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신우의 결혼식 축의금을 어느 정도 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당장 이자를 낼 돈도 없는 판국에 얼마를 해야 하나 몇 번을 돈을 넣었다 뺐다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흰 30만 원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우이가 저희 사정을 뻔히 다 알고 있으니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무사히 식이 끝나고서 저녁이 되었을 때 신우는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내외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엔 무사히 결혼식도 끝났고 다들 행복하게 맥주 한 잔씩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나저나 김서방, 민희네 집에도 인사 갔다 왔다며? 아유, 잘했네, 잘했어. 엄청 반가워하셨겠어.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이 친했다면서? 이렇게 가족도 되고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봐. 그러게 어머님, 저도 동민 오빠랑 이렇게 한 가족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그치, 오빠? 아, 맞다. 이제 아주버님이라고 해야 하나? 아, 아주버님이라니. 이거 굉장히 어색하네. 나도 이렇게 가족이 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뿌듯해하고 좋아하실까. 아주머니께서 진짜 오빠랑 동이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사셨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 보면 더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훈훈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신우인 그 옆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술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결혼식을 치르다 보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옆에서 웃으며 얘기를 해도 신우인 한 번 웃지도 않고 내내 술만 들이켰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신우이가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한참을 사라졌던 신우인 갑자기 봉투 하나를 들고 오더니 뜬금없이 그걸 제 얼굴에 던지는 거였습니다. 저도 무척이나 황당했지만 그걸 보고서 시댁 식구들 모두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보니까 신우인 이미 만취됐는지 얼굴이 시뻘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군요. 야, 이거 30만 원 뭐냐? 사람 누구 놀려? 내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꼴랑 30만 원 주는 게 어디 있어? 야, 너 내 남편 좋아했었지? 그러니까 내가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니까 질투나서 돈도 이것밖에 안 담았지? 그치? 맞지? 내 말이 맞아. 네가 그래서 꼴랑 30만 원 넣은 거야. 누나, 지금 미쳤어? 술 마실 거면 제발 곱게 마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얘가 갑자기 왜 그래? 진주야, 너 왜 그러니? 아,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야, 정태야, 네 마누라 내 남편 좋아해. 엄마, 엄마 며느리 내 남편이랑 사귀었었나 봐.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30만 원을 축의금으로 내? 안 그래? 엄마, 이상하지 않아? 여기 와서 지들끼리 희덕거리고 너무 이상하잖아. 얘가 진짜 취했네. 취했어. 지금까지 우리 다 화기애애하게 얘기하고 있었고 자기들 얘기 나온 것도 내가 물어봐서 그런 거잖아.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아, 술 마셨으면 곱게 들어가서 자. 나 안 취했어. 안 취했다고. 야, 옳게 너. 네가 말해봐. 어? 네가 네 입으로 말해보라고. 너 이거 다시 가져가. 나 이딴 돈 안 받을 거니까 가져가라고. 전 다짜고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신우에게 무척이나 화가 났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릴 적 가족처럼 친했던 오빠랑 제가 그런 사이라뇨. 저번에도 분명 다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너무 열불이 나서 똑같이 따져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저까지 나서서 화내고 소리치면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 꾹 참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받기 싫으면 받지 말아요. 다시 돌려주면 나야 더 좋죠. 안 그래도 저 이번 달 이자 내기도 참 벅찼는데 이걸로 이자 낼게요. 근데 형님 참 실망이네요.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를 하려고 한 건데 우리 상황 뻔히 힘들면서도 제대로 낸 거예요. 아세요? 형님한테 그저 푼돈일지 몰라도 우리한텐 그거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귀한 돈이라고요. 그러자 옆에서 표정이 안 좋아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심애부였습니다. 그만해 진주야. 그만해.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야, 오빠 지금 얘 편드는 거야? 지금 여기서 얘 편드는 거냐고? 지금 편드는 게 어딨어? 지금까지 다들 기분 좋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분위기 다 망친 거 안 보여?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람 데리고 나갈게요. 놓으라고. 내가 왜 나가? 내가 왜 나가냐고. 이거 놔. 결국 신우는 심애부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를 겨우 참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 모두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사실 마음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오해를 하는지 신우한테도 너무 화가 나고 심애부 보기도 민망하고 모든 게 다 짜증이 났어요.
다음날 정신 차린 신우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사실 표정은 마치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한 게 딱 티가 나더라고요. 아마 주변에서 사과를 하라며 재촉을 하니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신우와 시매부는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가서도 엄청 싸우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원래는 SNS에 막 이것저것 자랑을 하며 사진을 올려야 하는 신우이가 신혼여행 내내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신혼여행 다녀온 뒤로 시댁에도 한번 전화 한 통이 없었고 겨우 시매부가 시댁에 전화해 잘 다녀왔다는 인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딱 봐도 거기서 엄청 싸우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시모가 다들 불러 모았죠. 시모는 진짜 신경 써서 반찬을 만들고 요리를 해서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내셨어요. 자, 우리 이제 새 식구 들어왔으니까 새 마음으로 서로 잘 지내보자. 아무래도 새 식구가 어색할 테니 다들 더 배려하고 생각해주면서 그렇게 지내자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거 다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맛있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인데요. 와, 저 오늘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아이, 그래. 우리 김서방 배부르게 먹고 남는 건 또 싸가서 먹어. 내 넉넉하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진주네도 반찬 가지고 가고 우리 민이네도 반찬 싸가고 다들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젠 다 한 가족이잖아. 알았지? 저는 시모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상을 차려냈을까 싶어 정말 감사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시모는 갈등보단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평온하기를 바라는 그런 분이셨어요. 전 그런 시모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심해부의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신우의 태도를 보고 저희 모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누구야? 아, 친구. 신혼여행 다녀오고서 연락한다고 했는데 내가 연락을 못해서 먼저 했나 봐. 나중에 전화하지 뭐. 친구? 친구 누구? 뭐 나 아는 사람이야? 누군데? 남자? 아님 여자? 아, 남자인데 당신 아직 안 본 친구야. 내가 안 본 친구가 누군데? 나 보여줘. 당신 통화 받아서 스피커폰 해봐. 어? 뭐 여기서? 아니 여보, 나중에 밥 다 먹고 나중에 우리끼리 있을 때 전화하자. 지금은 다들 식사하시잖아. 그게 뭔 상관이야. 지금 해. 지금 당장. 여기서 하라고. 아, 여보, 이따가, 어? 이따가 좀 해. 신우이는 정말 의부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캐묻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가족들 다 같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라면 좀 자제를 하고 적당히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심해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신우인 심외부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모가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면서 그날의 식사 자리는 1시간 만에 끝나고 말았어요. 원래 같았으면 저녁을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다가 헤어질 일이었는데 그냥 빨리 끝내버린 거였죠. 집에 오는 내내 저와 남편은 도대체 왜 신우가 저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심해부가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퇴근하는 남편에게 심해부의 연락이 와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냐며 요청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같이 밥을 먹으며 얘기를 하는데 심해부가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처남, 솔직히 내가 주변에 가족 얘기를 마땅히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처남한테 전화한 거야. 솔직히 나 요즘 좀 힘들어. 진주가 요즘 뭐에 그렇게 꽂혔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 다 의심하고 다니더라고. 나 진짜 절대 의심스러운 짓 한 적이 없거든. 저번에도 봤지? 다 모인 자리에서 나한테 그러는 거. 다 오해할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한데 나 정말 그런 적 없거든.
알아요, 매영. 안 그래도 저나 엄마나 아빤 매영이 잘못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다행이고, 사실 얼마 전엔 아내가 술 마시고 나한테 손찌검도 했어. 예? 손찌검이요? 아니, 왜요? 그게 회사 여자 동료가 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그걸 보고서 둘이서 무슨 사이냐고 엄청 오해를 한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동료한테도 전화해서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 그거 가지고 내가 화냈더니 역시 분명히 뭐가 있다면서 자기 말이 맞는 거라고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있지? 아,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매영, 제가 미안해요. 우리 누나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심해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받았을지 참 안타까웠죠. 거기다가 신우이에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외부가 저희 집까지 왔었다는 걸 알고선 신우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주 절 마치 불륜이라도 저지른 것 마냥 대하더라고요. 야, 너 내 남편한테 집에 오라고 꼬셨니? 어떻게 남도 아니고 신우 남편을 그렇게 꼬셔? 너 지금 재밌어? 옛사랑이랑 그렇게 더럽게 놀아나니까 재밌냐고. 뭐라고요? 형님,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제가 꼬시긴 뭘 꼬셔요? 얼마나 힘들면 처남집에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겠어요? 네? 저한테 이럴 게 아니라 가서 남편이랑 사이 풀고 제발 좀 잘 지내세요. 괴롭히지 좀 마시고요. 괴롭히기 누가 괴롭혀? 너 만나고부터 우리 남편 이상해졌어. 어? 허구한 날 밖에만 돌아다니고 나 피하고 이거 다 너 때문이지? 진짜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까? 제정신이에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어떻게 그런 더러운 생각으로 절 보세요? 해도 해도 이건 아니네요. 그딴 얘기할 거면 평생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네? 도대체 가족을 뭘로 생각하고 그런 말까지 하는지 남편이 왜 자꾸 밖으로 나가는지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신우네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쫑이 나고 말았어요. 참다 참다 못한 심해부가 짐을 모두 다 싸고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헤어지자며 통보하고 나간 심해부는 신우의 애원에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한다더라고요. 시모가 그 소식을 듣고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며느라, 혹시 너 동민이랑 연락됐니? 아휴, 진주 그것이 아주 그냥 사람 피를 말려놨나 보다. 내가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고 헤어지자고 나갔다던데 찾아가도 돌아가라고 아주 냉정한가 보구나. 내가 동민이 심정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만 그래도 얘기라도 해보고 싶은데 어머님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형님이 엄청 많이 괴롭혔다는 거요.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동민 오빠 연락은 제가 해볼 수는 있지만 용서해달란 말을 못할 것 같네요. 그래, 그지? 아휴, 진주가 정말 너무했지. 걔도 참 이렇게 후회하고 슬퍼할 걸 왜 그런 짓까지 해가지고선. 아휴, 정말. 그나마 혼인신고는 안 했다고 하더라. 이혼 소송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대. 그나저나 나중에라도 연락이 되면 내가 참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전 이런 결과가 불보듯 뻔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끝까지 버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오해하는데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신우는 도저히 심외부가 포기가 안 됐는지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옳게, 옳게 제발 나 좀 도와줘. 어? 우리 오빠 마음 좀, 옳게가 좀 돌려줘.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내가 잘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올케네 빚도 어느 정도 갚아줄게.
올케네 지금 힘들잖아. 내가 그거 도와줄 테니까 제발 우리 오빠 마음만 좀 돌려줘. 이렇게 내가 부탁할게. 왜 저한테 그러세요? 잘난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지금껏 온갖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요? 거기다가 제가 전화하면 오해 안 하시겠어요? 쳐다만 봐도 불순하다고 난리 피우시면서 무슨 마음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참나. 올케,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나 진짜로 올케 내비 내가 갚을게. 지금 당장 갚아줄 수도 있어. 어? 이것만 해주면 나 진짜 다 갚아줄게. 참, 도와줄 수 있으면서도 여지껏 그럼 한 번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네요. 동생이 그렇게 죽는다 사는다 생사를 고민하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고 사람 무시하더니 본인이 필요하니까 바로 돈이 나와요? 참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해. 저 앞으로는 절대로 형님을 형님 대우 안 할 겁니다. 제가 뭐하러 그런 대우를 해줘요? 저기요. 저 그 돈 안 받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제 손에 쥐어준다고 해도 안 받네요. 잘나신 그쪽이 알아서 잘 처리하세요. 옳게, 옳게. 전 그렇게 애원하는 신우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댁도 신우가 울며 불며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싹 다 무시했다더라고요. 남편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면서 잘난 누나가 알아서 잘할 거라며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리 미워도 가족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팔은 안으로 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우가 워낙 여지껏 지긋지긋하게 깔보고 무실했으니 결국 가족들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게 된 거였죠. 결국은 그렇게 신우는 심애부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무리 매달려도 받아주지 않으니 신우는 이내 제풀에 지쳐 포기한 듯 보였고요. 한동안은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지내는 신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비록 망했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차근차근 빚을 갚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빠도 그런 남편을 많이 응원해주고 계세요. 같이 만날 때면 늘 저희 남편 편을 들어주시고 힘을 주신답니다. 이서방, 이거 내가 이서방 주려고 사놨네. 영양제니까 꼭 챙겨서 먹게나. 우리 이서방은 부지런하고 착실하니까 뭐든 다 잘 해낼 걸세. 난 자네 믿어. 아버님 감사합니다.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이렇게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아이 실망은 무슨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비록 일이 잘 풀린 건 아니지만 사업하면서 아마 자네도 배운 게 있을 걸세. 앞으로 자네 원래 하던 대로 열심히 하면 되네. 이렇게 든든한 응원을 받으며 남편은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우와 결혼이 깨진 전 심해부는 3년이 지나고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때 저희 집 식구들은 다 같이 가서 축하를 해줬답니다. 저희 엄만 기쁨의 눈물도 흘리시더라고요. 동민아, 너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축하한다 정말.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저 앞으로 열심히 잘 살게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당연히 와야지. 우리 동민이 결혼하는데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 같아서 이 아줌마도 참 기쁘구나. 그렇게 오빤 행복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들어보니까 너무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한동안 정말 힘들어하다가 이젠 자신의 잘못을 좀 뉘우치고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뭐 정말로 정신을 차린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제발 좀 철들고 정신도 차려서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길 바랄 뿐이에요. 저도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면서 빚도 갚고 행복하게 지내보려고요. 아직은 빠듯하게 살고 있지만 저와 남편이 좀 더 으쌰으쌰 힘을 낸다면 금세 좋은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무조건 자기가 옳고 잘났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넓고 내가 모르는 건 많다라는 사실을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이 세상의 진리가 아니듯 사람은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존재잖아요. 그러니 남을 무시하는 것도 깔보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앞으로는 제 인생의 꽃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의 인생의 꽃길이 펼쳐지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